최수근 상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편지를 보냈고 그걸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언론에 우리 수근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뒤로 저희도 가급적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상병, 최해병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편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이실지 그리고 뭘 바라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혜연 대변인 제가 좀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지 내용을 몇 군데 다 읽기는 그렇고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제가 읽으면 오늘 방송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 전혜연 대변인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췌해서 몇 개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만 좀 읽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예, 사실은 저도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이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실이 밝혀지는데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 최숙은 엄마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다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내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의 진전이 없고 엄마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합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 그 뒤로도 계속 있는데 제가 더 부탁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최상병 엄마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랬던 이유, 편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실이 왜 아직도 안 밝혀지는 겁니까?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박정훈 수사단장,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병의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해병대에 보내고 공개하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마음이 다 짚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침묵을 하셨잖아요. 과연 어떤 심정이실까?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좀 궁금한 점도 없지 않았는데 박정훈 단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신 것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서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안진걸 소장님. 네. 제대로 조사도 안 된 거죠. 그 맞습니다. 부분에. 예. 사전에 아마 그 장병들의 어떤 아토피 또는 뭐 수영 여부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때려 넣은 거죠. 그냥 지금 사단장이 격자 무늬 모양으로 빨간 티셔츠 입고 그 수색하는 모습, 그것도 장화 신고 들어가서 깊숙이 찔러라. 그 아버님이 현장에서 한 말씀도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 편지를 읽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도 다 돌려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현장에서, 아버님이 소방관이잖아요. 수십 년 안전 업무를 하는 소방관들도 이런 급류에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휩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랑 겹쳐서 어머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정말 그 장병이 일면 예외적으로 수영도 잘하고 또 뭐 피부병도 없는 장병들을 안전하게 최소한 구명조끼하고 안전 연결 띠하고 2개를 하고 들어갔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어머님이 현장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구명조끼 입히지 않았냐고 절규하는 그 영상이 옛날에 있었죠. 그 1년 전쯤에. 그래요. 임채연 대변인.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전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서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그걸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식 둘을 키우고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에 아들을 보낸 것은 이런 이렇게 전사해서 하늘에 별이 돼서 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제 이제 BTS의 진 씨가 이제 전역해서 나왔는데요. 와서 엄청 환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대 의무를 잘 마치고 환영해주고 싶었던 국방의 의무를 충실했던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전시 상황도 아니고요. 단지 그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떤 이게 뭐 제가 추정이고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위에 잘 보이고 뭔가 우리가 보도가 막 나와서 마치 해병대를 본인의 액세서리처럼 이용당하는 장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쟁에 참여를 했다던가 등등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당의 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단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에 빠뜨리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경위를 알고 싶고 누군가의 힘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어머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특검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그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들으면 부모는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그렇게 이용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전사를 했는데 근데 그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용납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검 얘기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실을 밝혀달라는 담백한 말씀만 하세요. 저는 이 말인 즉슨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특히 야당과 대통령실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까 봐 그 말을 애써 감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내를 보면 빨리 특검이든 뭐든 진실을 밝혀라라는 게 어머니의 진실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사람들을 보고 정말 경악한 게 이 편지 내용에 특검을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럴 때 과연 인간이 모두가 성선설로 기반으로 착한 마음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수영을 잘해도요. 혹시 이제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만약에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차기를 할 수 있죠. 신발 신고 물속에서 어떻게 발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화를 신게 했어요. 공전저루님, 장화 신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것은 자살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말 무지한 행동입니다. 장화에 물 들어가면 젊은 사람도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해병대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 해병대에서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준비가 됐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네.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원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사원장님 너희 한계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 들어왔나 내가?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레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그 친구가 수영할지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어?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아, 알았다. 예.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정말 이 정권에 들어서 기억해야 될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임성근, 김계환, 권익위원장 유철환, 이런 이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그 탄원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전현 대변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병들을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 장병들이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아랫물도 술 먹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요, 육군 훈련병 연결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국민의힘 워크숍에 가서 술판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우리가 반드시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국방부 장관은요, 호주 대사로 임명해 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도주했습니다. 사단장은 이런 정신 나간 탄원서를 써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군 장병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믿고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해외 나가서 또 술 먹었다는 소리 날 때가 정말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걸릴 작정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이 와중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이라는 어쨌든 헛소리하는 국민의힘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로 황제가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네로 황제와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이 떠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에 좀 협조를 반드시 국민의힘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자신 없으면 여당에서 내려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요,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는 게 오히려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이 탄원서 쓴 걸 보고 이건 정말 국군의 수치고 해병의 수치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렇게 망발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임성근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이 표현과 함께 탄원서 내용에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의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해서 발생했다. 책임을 부하들한테 돌립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해병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요, 미친 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게?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최상병이 어디 무슨 6.25 전쟁 나갔습니까?
아니면 최상병이 지금 어디 뭐 무장공비 소탕 작전 하다가 지금 사망했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이 뭐 보여주기식으로 무슨 뭐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 상의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 행정 보여주기 행정 하다가 지금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지금 무슨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지시를 직접 했던, 암묵적으로 했던, 야, 알잖아,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야, 그쪽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서 그의 물에 빠지게 해, 이렇게 지시하겠습니까? 과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을 감싸고 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요, SNS에 그걸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저런 사람을 감싸고 도느냐? 감싸는 걸 떠나서 야, 한번 좀 봐줘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혼내라고 한 거잖아요. 임세현 대변인, 이건 말이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군에서 여러 가지 사망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일들도 발생한 것 같아요. 뭐 위에서 괴롭혀서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폐되고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이야기하는 국가는 과연 뭔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는 뭡니까? 특정인이 국가예요? 본인이 국가입니까? 본인을 위해서 지금 본인 때문에 뭐 봐야 된다. 아니 무슨 뭐 관광지였어요? 군인들 들어가서 본 걸 뭐 자기가 4시까지 봐야 된다고요? 아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건데, 근데 그게 뭐 국가를 위해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착각하는 게, 군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존재이지만 분명히 그건 자기 자신의 안위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생명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전시 상황에서 외부에서 침탈이 왔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더불어 가족도 지키고 본인 몸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죽으라면 죽어? 그러면요, 임성근 사단장은 그동안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았고 국가를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참나, 기가 막힌 노릇이고요. 과연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본인의 별 달기 위해서 그냥 상병들, 본인 아래 부하들 갈아 마셔서 본인 별 달았다고밖에 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천하람 대표님의 그 일갈이 너무 공감이 돼요. 아마 그런 공적 자리 아니었으면 저희가 더 큰 소리로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운경 앵커님께서 마이크 꺼달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 여기가 사석이면 저는 그냥 육두문자로, 우리가 아는 군인 중에 전두환 노태우가 옛날에 광주시민 학살하고 상간 살해하고 쿠데타 저지르고 그 이후로 제일 나쁜 군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다 지금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군말을 죽어줘도 훈련되는 존재란 말을 합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존재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과정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전투 중에 숨지신 분들이 있었고, 그것도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세현 소장님 말씀처럼. 임세현 소장님 할아버님이 한국전쟁에 돌아가시고 국가유공자라고 하셔서 현충원 자주 가시고 그러던데, 그때 그게 국가를 위해서 군말을 죽어도 훈련된 존재라고 갑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셨지만, 돌아가셔는 안 되셨지만 너무나 억울하게 안타깝게 희생된 존재를 기리러 가는 거지. 와, 이렇게 저는 냉정하고 이거 말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님 어머니 편지 이거 읽어보고도 최상병 특검법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늘부로 인간이 아니라고 제가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너무나 절절하고요. 그 와중에도 얼마나 예의 바로 절제 있게 표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잘못
방향을 잡고 오히려 정당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항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걸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고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에 주어진 소임은 분명합니다. 민심을 받들라는 겁니다. 왜 국민이 압도적으로 야당을 밀어주었습니까? 이런 것들 제대로 잡아라. 200석을 넘겼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 192석을 몰아준 것은 더 지혜롭게 잘 싸워라. 이런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였을 겁니다. 다행히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가 됐는데요. 소위도 열고 하면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회의 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 하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최상병과 그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 감은 것과 똑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 눈물을 닦아줘야 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외면하거나 짓밟거나 때로는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해서 잘 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오늘 부출석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현무 대변인 첫 번째 회의인데 법무부 장관이 안 나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쯤이면 국민의힘은 여포당입니다. 여당을 포기한 당이에요. 별도로 본인들이 무슨 회의를 연다라고 하는데 국회가 버젓이 있는데 왜 별도의 회의를 합니까? 여당 그렇게 하기 싫으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하야를 시키든지 퇴진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별명이 한때 방구석 여포였잖아요. 요즘 그 별명이 다시 회자된다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군장병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뭐 맨날 힘에 의한 평화를 주도합니까? 군장병들이 이 상황에서 무슨 사기가 진작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국회를 갔다 왔는데 가장 그 마음 아픈 분들이 국회를 찾아서 정말 다른 분들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말아달라. 그분 중에 한 명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드리고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여기 오셨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의 편지였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제가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데요. 배가 고플까봐.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밥을 못 먹잖아요. 내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 이 와중에 배고픈 이 엄마라는 사람의 신세가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이 사망한 날 입었던 옷을 못 버리고 그 옷을 껴안고 자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편지를 보니까 모든 삶이 속놀이트에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달라. 나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이 여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구석 여포라고 군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온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안보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부터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 있는 동안에 부모들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요즘엔 또 자식들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채양명주님, 국군의 사명을 보내주셨어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적어도 사단장이면은 별 2개 아닙니까? 뭔가가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비틀어져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92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군에 가서 잘하고 있던 사병이 전혀 사실 그건 이제 지원 업무죠. 지원 업무에 투입돼서 일을 하는데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완전히 규정에 어긋난 그런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잘못을 해도 책임을 못 느끼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그걸 비틀어 버립니다. 잘한 사람을 벌 주고 잘못한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